네, 안녕하세요. 간밤 현지 일면 이건입니다. 4월 7일 현지 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 또 손흥민 선수가 일면을 장식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입소 소식이 상당히 궁금한가 봐요. 계속 이 입소 소식을 가지고 많은 매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떤 훈련을 받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해병대에서 그가 명사수라는 것을 보여줘야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원샷 원킬, 그만큼 슈팅력이 뛰어난데, 그것을 또 이 슈팅과 요 슈팅, 총 쏘는 그 슈팅을 합성을 해가지고 그만큼 명사수라는 거죠. 축구에서 슈팅을 했었을 때 많은 골을 넣는 것처럼 해병대 훈련을 가서도 이렇게 사격을 했을 때 분명히 명사수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왔어요. 4월 20일에 해병대 제9 해병여단에 이제 입소를 해서 3주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 이제 현역 출신이라서 이 보충역 훈련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논산훈련소에 있었을 때 25년대인가요? 이제 맺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날 2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보충역, 그 당시에는 공익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리고 훈련 받는 거 소문만 들었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이 보충역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3주냐? 보충역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육군에서도 하고 해군에서도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육군 같은 경우, 육군에서 하면 육군훈련소 들어가서 이제 논산에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가서 4주 훈련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이제 보충역들은 향토사단의 신병교육대도 가긴 간다고 해요. 그 31 보병사단인 36 보병사단, 37 보병사단 이런 데에 그 신교대에 가서 또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제주도에 계신 그 보충역 분들은 또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또 제주도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또 뭇까지 이렇게 나가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육상에 있는 유일한 주둔 부대가 구해병여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충역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입소를 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이게 이제 그 해군과 해병대에서도 이렇게 받는 경우는, 육군에서는 4주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충역에 관한 얘기예요. 현역 이병 분들은 이제 군에 따라 다르죠. 육군은 5주에서 7주까지 갈 수도 있고, 해군 같은 경우에는 5주, 이제 해병대는 6주 이렇게 가는데, 이제 대체 복무들,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예술체육요원, 지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래는 다른 데 가서 받으면 4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받게 되면 해병대식으로 받기 때문에 좀 더 압축을 해가지고 3주 만에 끝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이 이브닝 스탠다드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기초군사훈련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일반 현역병들이 받는 군사훈련의 훈련은 다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강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아무래도 현역병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압축을 받다 보니까 조금 시간적으로도 시간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화생방 훈련이라든지 각계전투라든지 그리고 슈팅, 총 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게 된다라고 이브닝 스탠다드도 이제 그런 훈련들을 받게 된다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군장을 메고 하는 행군까지도 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30km 행군을 40kg의 군장을 메고 한다라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는 분명히 훈련소를 가서들어도 명사수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만큼 또 어떤 훈련을 받을지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만큼 또 특히나 현역 프로 선수가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요, 영국 소식들은 계속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이어가지고 여러 가지 선수들의 연봉 삭감이라든지 구단주들에 대한 그런 고통 분담 요구라든지 그리고 또 특히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선수를 제외한 구단 직원들을 잠깐 일시적인 해고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이 얘기들은 계속 많이 했으니까요. 다른 나라로 한번 눈을 돌려봤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데, 자, 스페인 아스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그 레알 마드리드에서 킬리안 음바페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날, 그러니까 6일 날에 프랑스 레키프지에서 이제 음바페를 팔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또 아스 나름대로의 그 취재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음바페를 데리고 오려고 했던 오퍼레이션 음바페, 그러니까 하나의 음바페 영입 작전은 올해는 안 된다, 올 여름은 안 된다, 2021년으로 미뤄야 된다 라는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킬리안 음바페를 꼭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돈을 쓰기가 조금 부담된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음바페가 아직까지 PSG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정도 되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스포르토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재밌는데, 이쪽은 또 바르셀로나를 좀 친한 그런 매체잖아요. 네이마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스포르트의 오늘자 신문을 보면 네이마르 영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PSG가 네이마르 영입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뭐 어떤 작은 뭐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PSG가 바르셀로나한테는 그 네이마르를 놓고 협상의 문을 열었다. 음바페 레알에 대한, 그러니까 음바페에 대한 레알의 그런 제안에서는 문을 닫았지만 네이마르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넘어가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올 여름에 아직까지는 네이마르 매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이적료라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도 고려를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사실 이제 4월 5일자 신문부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월 5일자에 스포르트가 네이마르는 이미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제 떠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마르는 바르셀로나 갈 것이다 라고 보도를 한 거죠. 그러자마자 4월 6일자, 그러니까 어제자죠. 레키프를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는 일단 킵을 할 것이고, 네이마르도 다음 해에 이적시키는 것을 좀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스포르토의 하나의 뭐 대답인 거죠. 그렇지 않다, 레키프 니네가 틀렸다. 지금 우리가 알아본 결과로는 PSG 네이마르 놓고 고민을 하고 있고, 네이마르와 이제 그 네이마르를 놓고 바르셀로나와의 협상 테이블에 대해서 협상의 문은 닫지 않았다.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앙투안 그리즈만까지 내주고 네이마르를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관건은 이적료거든요. 그리고 얼마만큼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료를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르셀로나는 코로나19 그 사태 때문에 상당히 재정적으로 조금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 선수단 그 주급 자체도 선수단의 그 임금에도 70% 삭감이라는, 뭐 다는 아니지만 한 몇 달 정도, 뭐 몇 주 정도겠지만 그래도 그 70% 삭감이라는 그런 것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바르셀로나가 파리 생제르맹과의 그 네이마르 이적을 놓고 하는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냐, 네, 아주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요 네이마르를 놓고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과의 요 팽팽한 줄다리기,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계속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4월 7일 간밤 현지 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언제나 코로나19 시국에 건강하시고요. 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